메소드가 어떻게 쓰냐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스몰 파라미터가 있으면 t까지 dt 프라임 e to the I 오메가 m kt 프라임 phi m bt 프라임 phi k 라고 쓰고 오메가 mk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그 전이가 일어나는 우리 K 상태에서 시작해서 그 차이. 그래서 이게 양수면은 에너지가 더 높은 거고 음수면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가는 거죠. 물론 이거를 원래 우리 퍼터베이션 CM에 대한 공식에다 이걸 집어넣어서 람다의 2차식, 3차식을 다 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1차식에서 끝나니까 1차식에서 더 중요한 게 나오니까 1차식 이걸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얘를 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를 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원래 CM이라는 게 퍼터베이션이 없으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적당한 아이겐 스테이트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 펑션이 있으면 그걸 적당한 그 컴플리트 셋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쓴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를 CM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썼을 때는 CM의 절대값의 제곱이 그 임의의 웨이브 펑션 중에서 특별한 그 아이겐 스테이트에 있을 확률이었었죠. 근데 그거를 시간에 의존한다고 놓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요거가 퍼터베이션에 의한 효과로 주어지면 이때 시간에 의존하는 코에피션트 CM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퍼터베이션이 들어가서 여기 퍼터베이션이 리밋이 0인 거는 퍼터베이션이 t가 0인데부터 시작할 경우는 이렇게 다음 것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같은 경우 시간 t에서 EN0를 측정할 수 있는 거. 다시 말하면 phi n 상태에 있을 확률은 Pn. 우리 이게 정의에 의하면 당연히 phi n psi t 이거의 절대값의 제곱이죠. 이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물론 그래서 CMT라는 게 비록 시간에 의존하지만 역시 절대값의 제곱은 에너지 아이겐밸류 EN0를 가진 상태에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데 퍼터베이션이 시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있을 확률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럼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변하면 그걸 전부 다 합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컴플렉스 컨주깃이면 이거를 바꿔서 쓰면 이게 컴플렉스 컨주깃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요 안에서 요 서메이션을 안으로 집어넣고 phi n과 phi n 캣과 브라를 곱한 거가 아이덴티티가 되는 게 소위 completeness relation이니까 요거는 역시 1이죠. 그러니까 probability는 보존이 되죠. 시간에 따라서
이 n 제로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은 변하지만 그 모든 상태에 따라서 확률이 그러니까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꾸 옮겨가는 다 그렇지만 확률은 항상 주어진 시간 t에서 1로 보존이 되는 거는 우리 보장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원 디멘셔널 하모닉 오실레이터. 그래서 이게 질량이 m, 앵귤러 프리퀀시가 오메가, 그 다음에 전하가 q라고 해봅시다. 포텐셜은, 퍼터베이션은 q, 뭐지? 일정한 전기장 안에 있는 포텐셜인데 그런 포텐셜이 다음과 같이 가우스야. 가우시안으로 주어져 있고 처음에는 이니셜 스테이트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을 경우 t가 타워보다 무지 클 경우 first excited state랑 second excited state에 있을 로 옮겨갈 probability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거의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게 많죠. 뭐냐면 우선 시간, 요 엑스포넨셜 팩터 때문에 시간에 의존하고 시간에 의존하니까 한데 이게 가우시안이에요. 가우시안으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 폭이 대략 타워 정도 되는 거죠. 시간이 근데 우리 아주 타워보다 굉장히 큰 곳에서는 포텐셜이 꺼져 있는 경우죠. 근데 t equal 0인 경우를 봤더니 t equal 0에서는 해밀토니안의 이 퍼터베이션까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이거의 에너지 아이겐 스테이트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퍼터베이션이 없을 때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중에 한 개 있다가 퍼터베이션이 있은 다음에 오랜 퍼터베이션이 다시 꺼지고 다시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의 상태에 대한 다른 아이겐 스테이트 중에 하나. 그러니까 퍼터베이션이 켜졌다가 꺼졌을 때 켜지기 전, 켜진 후 이때는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으로 기술할 수 있고 그 중간에 퍼터베이션에 이렇게 켰다가 꺼지면 그거에 의한 효과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걸 물어보는 거죠. 물론 시간에 따라서 계속 오슬레이트하는 포텐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더 생각하기가 어렵지만 우리 그건 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럼 이니셜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러면 아주 시간이 과거인 곳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경우에는 포텐셜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말하면 t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는 요 코에피션트 계산할 때 이게 t가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 그러면 언퍼터브드 해밀토니안은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 n. 요거의 아이겐 밸류는
n 플러스 1. 이건 1학기 때 다 배웠죠. 그럼 CNT는 이제 람다라는 게 없고 QE. 람다라는 건 그냥 주네릭하게, 다시 말하면 작다는 양을 보였는데,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여기 요 양이 람다에 해당돼요. 아주 작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인테그랄 t까지 dt 프라임 e to the i mk야. m이 n이라는 상태고 k가 그라운드 스테이트니까 오메가 n 제로 t 프라임. 그 다음에 n x 제로 e to the 마이너스 t 스퀘어. 이거 계산해야 되죠. 근데 t가 타워보다 굉장히 크니까, t가 타워보다 굉장히 크면 이 t를 무한대로 바꿔도 적분하는 값에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놔도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요 양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요 다른 시간에 의존하는 양만 따로 적분을 하면 시간에 의존하는 양은 어떻게 되는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dt 프라임 e to the 마이너스 t 플러스 i 오메가 n0 t 프라임. 우리 위에 있는 거는 가우스안인데, 가우스안을 저걸 쓰려면 위에 있는 거 완전 제곱을 쓰면 마이너스 1 오버 타우 스퀘어로 묶으면 t 프라임 스퀘어드 마이너스 i 오메가 n0 타우 스퀘어드 t 프라임이니까 타우 스퀘어드 t 프라임 마이너스 2분의 i 오메가 n0 타우 스퀘어의 제곱. 하나 요거의 제곱을 빼면 되는데 i가 있으니까 빼면 더하면 빼면 이거 빼야 되니까 플러스 4분의 타우 4.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요 t 프라임 마이너스 요거를 다른 변수로 바꾸면, 그 다음에 이걸 쓰면은 가우시안에 대한 적분이죠. 가우시안은 요 변수가 이렇게 있어도 앞에 있는 요 개수가 음수이기만 하면 적분을 할 수 있죠. 그 계산이 어떻게 되더라? 요거를 하면 여기 있는 거에서 QE 그리고 IH 바 NX E to D 요 나머지 부분 이게 마이너스 타우 스퀘어를 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오메가 n0가 어떻게 되는 거야? 오메가 n0는 n 플러스 2분의 1에서 n을 빼는 거야. n이죠. n 오메가네. n 오메가니까
4분의 1 n제곱 오메가 제곱 타우 제곱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수도 무한대까지 뭐 다른 거 바꾼 거 dt 프라임. 그러니까 여기 t 요걸 다시 t 프라임으로 정의를 해서 그럼 여기 적분 구간이 뭐 이미지너리 파트가 있지만 요거에서 무시할 수 있도록 잡고 요게 얼마냐 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타우 곱하기 스퀘어 루트 파. 그래서 Pn 사실은 무한대인 경우죠. 이거는 이거 절대값을 제곱을 하면 되죠. 제곱을 하면 요게 타우가 있으니까 파이 q 제곱 2 제곱 타우 스퀘어드 h 바 제곱 스퀘어드 다음과 같이 줘. 우리 아직 다 계산 안 했죠. 요걸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저렇게 적분을 해서 구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요. 제로부터 n 사이에 x가 들어올 때 넌제로인 이 값을 가지는 게 얼마냐. 이거는 이 상태 n에 따라서 제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게 0이 되지 않는 규칙이 뭐냐. 우리 이런 걸 보는 걸 우리 소위 셀렉션 룰이라고 불러요. 셀렉션 룰은 우리가 포텐셜에 주어져 있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시간에 인디펜던트한 오퍼레이터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0이 되지 않는 n에 대한 조건을 구할 수 있죠. 물론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니까 그렇지만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소원자인 경우에는 NLM, N1, L1, M1, N2, L2, M2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적당한 포텐셜에 퍼터베이션에 의한 포텐셜이 주어졌을 때 이거에 대한 0이 아닌 값이 어떻게 되느냐? 셀렉션 룰로 정해지는데 그 셀렉션 룰은 요 오퍼레이터의 여러 가지 대칭성, 요거의 대칭성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우리 그 셀렉션 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다음에 주는데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요 x를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모닉 오실레이터는 넘버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쓸 때는 x와 p를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로 표현할 수 있죠. 오메가 a 대가 다음 것 쓰시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어플라이 하는데 A를 그라운드 스테이트에다 어플라이하면 당연히 0이고 그게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데피니션이고 A 대거를 어플라이하면 앞에 노멀리제이션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스퀘어는 요거에 제곱을 해야 되니까 h바 오버 2m 오메가 A는 작용하지 않고 A 대거를 작용했을 때 이게 1이 되니까 n과 1 사이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다시 말해 n이 1일 때만 0이 아니죠. 따라서 Pn 무한대는 n이 1이 아닐 때는 0. n이 1일 때는 요거잖아.
이걸 집어넣으면 저기 2분의 1이 있으니까 2분의 파이 h바의 제곱은 h바가 하나 없어지니까 m h바 오메가 q제곱 2제곱 타우 제곱 2to d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타우 제곱 n이 1인 경우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프로바빌리티를 다 합하면 0이라며, 1이라며. 근데 나머지는 다 n이 1보다 클 때. 다 합하면 1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럴 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거는 퍼스트 오더이기 때문에 그렇고, 남은 모든 오더를 계산하면 더해서 1이 되지 않을까? 천만의 말씀. 작은 파라미터인데. 작은 파라미터로 이걸 시작했는데 파워 시리즈를 한다고 1이 될까? 1이 되면 이게 시리즈가 컨버지하지 않는 시리즈죠.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을 확률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주어진 오도에서 확률은 뭐냐면, 이게 1이 아닌데, 그러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남아있을 확률은 1에서 요걸 뺀 양만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게 셀렉션 룰을 주는 거고. 두 번째 재밌는 사실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럼 타우가 굉장히 커지면 무한대라는 건 말이에요. 타우가 굉장히 커진다는 건 뭐예요? 포텐셜이 브로드해진다는 거죠.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말하면 시간에 대해서 천천히 변해. 천천히 변할 경우 P1은 타우가 무지 커지면 이건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데 여기 타우 스퀘어가 있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앞에 있는 어떤 폴리노미알도 엑스포넨셜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타우가 무지 크면 이건 0으로 가요. 타우가 무지 크면 포텐셜이 천천히 변하면 트랜지션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아디아베틱 티어렘의 한 예예요. 아디아베틱 하다는 게 포텐셜이 천천히 변하면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계속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디아베틱 티어렘이에요. 그 중에 한 예죠. 그럼 이거에 반대되는 게 있을 수 있나? 반대되는 게 있을 수 있지. 이게 아주 좁아서 포텐셜이 갑자기 변하면 그러면은 그게 작은 에너지도 줄 수 있고 큰 에너지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상태로 갈 수 있는 프로바빌리티가 다 생기죠. 아주 극단적인 예죠. 물론
요 앞에 셀렉션 룰에 의해서 결정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자, 근데 다음과 같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 포텐셜이 이렇게 주어지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에너지로 주는 거, 에너지를 하나 주는 거, 우리 뭐 전자기파에서 포톤 같은 거, 에너지를 하나 주는 거, 하나 주거나 빼는 거, 나오는 거,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퓨리의 익스펜션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각진동수, 앵귤러 프리퀀시 오메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 거를 적당히 앞에 있는 진폭을 줘서 적당히 더해서 여기서는 밖에서는 destructive interference라고 가운데서는 constructive interference를 하는 왜 이렇게 용어가 생각이 안 나냐. constructive interference 하도록 만들면 가우시안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앵귤러 프리퀀시 컴포넌트로 전개를 하면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우리 전개를 할 수 있죠. 각각 하나하나는 특정한 프리퀀시를 갖는 플레인 웨이브 혹은 시니소이덜 웨이브로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긴 요게 아니라 요거를 시간과 서로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의 관계가 있는 앵귤러 프리퀀시 공간에서 앵귤러 프리퀀시에 대한 컴포넌트를 봤을 때 어떤 그 각각의 컴포넌트가 이 컴포넌트로 인한 이 트랜지션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 하는 걸 생각해요. 그래서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은 보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 그런 거를 우리가 하모닉 포텐셜이라고 해요. 하모닉이라는 게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지는 게 하모닉 포텐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앞으로 계산할 거는 수소 원자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전자기파를 내고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내려가는 경우 혹은 포톤을 흡수해서 올라가는 경우 이 경우를 볼 텐데 이 경우는 포톤에 주어진 프리퀀시 하나만 있는 거니까 프리퀀시 하나가 있는 퍼터베이션 그 다음에 그게 포톤이니까 전자기파니까 전자기파의 상호작용이 수소 원전이 전자랑 상호작용을 해서 타임 디펜던트한 퍼터베이션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는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다 차근차근 할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하모닉 포텐셜. 하모닉 포텐셜은 포텐셜의 형태가 m e to the minus plus I 오메가 t. m은 적당한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오퍼레이터. 아까 본 거 이에 의하면 x 비슷한 그런 오퍼레이터고 다음과 같이 물론 이게 오메가가 양수일 때 양수도 되고 음수도 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쓸 필요가 없지만 그냥 I 오메가 t라고 쓰고 오메가가 양수인 거 음수인 걸 따지면 되지만 우리 그러면 나중에 헷갈리니까 오메가는 양수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I 오메가 t 플러스 I 오메가 t 이렇게 나눠서 우리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서 생기는 트랜지션 앰플리튜드는 람다 IH 바 람다 곱하기 VT가 phi m 처음에 K로 시작해서 M인데 M phi K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dt 프라임 시간 t인 것을 그렸다면 이거 계산하면 되죠.
뒤에 있는 건 계산할 수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 I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적분하면 요거 분의 요거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 (0을) 집어넣은 거. 이거는 위에 있는 페이스의 반을 앞으로 끄집어내면 를 끄집어내면 나머지가 2배 I sin 2분의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t죠. 그래서 여기 i를 상쇄시키면 위에 2가 있으니까 2를 분모로 집어넣으면 sin 2분의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t 나누기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2. 그렇게 복잡하죠. 그리고 우리 P, 그러면 M에 있을 확률은 이거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의 제곱을 하면 람다 제곱 나누기 H 바이 제곱. 셀렉션 룰을 주는 매트릭스 엘리먼트 바이 K. 지금 이거는 이 포텐셜이 만약에 해밀토니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I 오메가 t나 플러스 I 오메가 t 하나만 있으면 m이 만약에 허미션이면 그 자체로는 허미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허미션이 되려면 실제로 해밀토니안이 허미션이 되려면 요거와 요거의 허미션 컨주게이트 썸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포텐셜이 전체적으로 허미션이니까. 그죠? 사실은 그래서 뭐냐면 전체적인 허미션으로 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요거랑 요거의 허미션 컨주게이트를 더한 게 퍼터베이션, 허미션으로 되어 있는 퍼터베이션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한 텀만 지금 먼저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는 허미션이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항상 허미션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 오버 2 sin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굉장히 복잡하죠.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곳에서 예를 들어서 요게 주어지면 다음 같은 곳에서 우리가 뭐냐면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확률을 보고 싶어요.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거에서 시간이 오랜 지난
왜냐면 그 상태로 너무 복잡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그거 하기 전에 우리 여기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가만 있어. 여기 뭐가 빠졌나? 아, 빠진 게 없죠. 뭐냐면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오메가로 주어졌는데 이거는 1 오버 h바 오메가 mk 마이너스 플러스 h바 오메가로 쓰면 이 m0 이 k0 마이너스 플러스 h바 오메가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양을 델타라고 써봅시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양은 사인 2분의 델타 t 나누기 델타 오버 2의 제곱인데 여기도 t를 집어넣으면 앞에 t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우리 이 중에서 이 부분만 나머지는 이 부분만 따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 부분을 보고 그래서 이거에다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요 양을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요 양을 요 양을 F 델타라고 해봅시다. 여기 밑에 2가 있는 게 귀찮으면 이거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죠. 우리 다음 같은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델타에 대해서 F 델타를 그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물리에서 광학을 배울 때 싱글 슬릿 디프렉션에서 나오는 인텐시티랑 비슷하죠.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 x분의 사인 x의 제곱을 보면 그 형태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굳이 여기서 끄집어내. 그러면 이게 0이 되는 점이 어디냐면 델타 t 요게 파이의 정수배가 될 테니까 2파이 오버 t 4파이 오버 t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4파이 오버 t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요게 극한값이 t가 0으로 가는 델타가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 요게 1이니까 요게 t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이러고서 t를 무한대로 보내. t를 굉장히 큰 값으로 보내. t를 굉장히 큰 값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요 첫 번째 미니멈 사이의 간격이 아주 줄어들고 높이가 커지죠. 여러분들이 수리물리를 배웠으니까 수리물리에서 다음과 같은 게 뭐냐면 델타 펑션의 representation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거에서 요거를 t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으로 취하면 요게 델타 펑션이 된다는 거죠. 물론 델타 펑션 앞에 비례상수가 있지만 델타 펑션이 비례하는 양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려면 t가 무지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아주 델타에 대해서 아주 스무드한 펑션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거를 G 델타 그 다음에 앞에 쓴 거 저거 F 델타에다 4 사인 스퀘어드 2분의 델타 T D 람다. 이건 델타에 대한 적분이에요. 델타에 대한 적분인데 T가 무지 커지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시할 수 있어. 아주 작은 공간, 아주 작은 요 지역에서만 0이 아니야. 아주 작은 요 지역에서는 0이 아니면 저 적분에서 G가 기여하는 부분은 델타가 제로인 점만 기여하겠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요건 G가 제로인, 델타가 아주 작은, 이게 제로인 경우가 이거는 G 안에 있는 델타를 제로로 놓고 스무드하니까 앞으로 끄집어내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델타 t를 귀찮으니까 y로 놓으면 델타가 t분의 2y니까 d 델타는 t분의 2 dy야. 그럼 요거는 g0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d 델타는 2 over t의 dy. 델타 스퀘어드. 델타 스퀘어는 분모했으니까 y 제곱분의 4가 있으니까 t 제곱. 에다가 사인 제곱 파이와. 그래서 앞에 있는 t 제곱 t니까 2t가 앞으로 나오고 t 이게 왜 파이가 들어갔나? 사인 제곱 y 다음 같이 주시죠.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컴플렉스 이 계산하면 요거는 이게 파이. 그래서 이게 2파이 t g0. 따라서 g 델타에다 이걸 곱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2파이 t 곱하기 g0가 나왔다는 건 요게 델타 펑션 t가 클 때 델타 펑션에 해당된다는 거죠. 요게 델타 펑션 뭐에 해당되냐 하면 요게 2파이 t 델타 람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2파이 델타 남다면 바로 저 결과를 얻는 거죠. 그래서 t가 아주 커지면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게 뭐냐면 2파이 t 델타, 우리 캐피털 델타를 뭘로 썼냐 하면 캐피털 델타가 캐피털, 내가 지웠나? 여기 지웠네. 델타가 1 over h 바 2m 0 마이너스 2k 0 h 바 오메가였는데 요거의 델타 펑션이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델타 a분의 x는 a 곱하기 델타 x니까 요건 거 아니까 여기 h바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2파이 h바 t 델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복잡한 걸 다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드디어 대입을 하면 파이 오버 h바 파이 m 람다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이걸 퍼터베이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파이 t를 빼먹었네. 다음과 같이 주어져. 아, 행복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먼저 행복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델타 펑션을 보면 우리가 요거를 다시 쓰면 델타 펑션이 0이 아닌 경우에는 EM0가 EK0 플러스 마이너스 H바 오메가. 위에 플러스인 경우는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에서 온 거죠. 플러스 H바 오메가인 경우에는 EM0가 EK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요 밑에 요 마이너스는 여기 플러스에서 온 건데 e to the I 오메가 t에서 온 포텐셜이 있으면은 그거는 마이너스니까 EM이 더 작아. 근데 EM이 파이널 스테이트죠. 그래서 포텐셜이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인 경우는 요 델타 펑션이 마치 에너지 컨서베이션을 주는 EK0에서 H바 오메가의 퀀텀을 흡수해서 EM0로 되는 거예요. 트랜지션. 높은 에너지 상태로. e to the I 오메가 t인 경우에는 뭐죠? EK0에서 낮은 상태로 H바 오메가의 에너지를 퀀텀을 방출하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업소프션 왜냐하면 EM0가 EK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EM0가
EK0보다 작으니까 이때는 퀀텀을 H바 오메가의 퀀텀을 방출하는 거.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볼 수 있다. It's fine. 그건 좋죠. 이거에 의해서 하모닉 포텐셜인 경우에는 이 형태는 업소션에 해당되는 거고, 이 경우는 이미션의 퀀텀을 이미션한 경우의 프로바빌리티다. 근데 그건 이제 행복한 경우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게 시간에 비례하네. 시간에 비례하면 시간이 크면 리니얼리 다이버지 하죠. 프로바빌리티가 무한대가 돼. 그 말이 안 되죠. 근데 이걸 잘 보면 우리가 오리지널 이니셜 스테이트 phi k가 있는데 phi k가 오랜 시간이 지나서 phi m으로 가. 그런데 phi k가 그럼 줄어들었냐면 앞으로 t가 계속 phi k는 계속 똑같은 상태로 빠져나가도 계속 똑같은 상태로 있게 놔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시간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그러니까 우리 이거는 물리적으로 관심이 없는 양이니까, 그럼 관심 있는 양은 그럼 뭐냐면 단위 시간당 트랜지션 얼마나. 그리고 문제를 바꾸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인 다음 같은 하모닉 포텐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같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이 다음 같은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단위 시간 t로 나누면 되죠. 트랜지션 레이트. 요거는 PM을 T로 나눈 거, 혹은 정확하게 더 엄밀하게는 레이스로 본, 트랜지션 레이스로 본 거죠. 그래서 많이 행복해졌어. 더 행복해졌어. 이제 여기 있는 이 복잡한 양을 t가 커질 때는 델타 펑션으로 주고, 여기 시간에 비례하는 거는 트랜지션 레이트를 계산을 할 거면은 시간에 아주 예쁘게 됐네. 그렇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트랜지션 레이트는 넘버죠. 단위 시간당 얼마 넘버죠. 근데 이건 함수도 아니야. 디스트리뷰션이에요. 그죠? 디스트리뷰션으로 주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안 되죠. 지금 중간 단계에서인 건 되지만, 우리 이거가 왼쪽은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알죠? 디스트리뷰션이고, 그게 넘버로 주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이거를 해결해야 되죠. 근데 해결하기 전에 우리 벌써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티어리를 써서 하모닉 포텐셜인 경우, 시간이 아주 긴 경우 델타 펑션의 레프레젠테이션을 써서 여기까지 왔어. 이것까지 온 것만 해도 굉장히 긴 스텝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 요 공식, 트랜지션 레이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공식을 페르미의 골든 룰이라고 불러요. 자, 이제 문제는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디스트리뷰션이고 이게 넘버인데,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파이널 스테이트가 클리어 컷 딱 한 상태인가?
뭐 에너지 언서튼티 프린시플 같은 거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그런 거를 생각하기 전에 그게 아니라 이 상태가 파이널 스테이트가 어떤 한 상태가 아니라 이게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이룬다면 컨티뉴어스 스펙트럼을 이루면 에너지만 지정한다고 해서 그 에너지 스테이트를 지정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그 에너지 근처에 있는 그 레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게 되냐면 에너지를 퀀텀을 방출한 H바 오메가의 퀀텀을 방출하는 경우 그러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에너지가 높아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 경우는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나오는 퀀텀이 특정한 에너지를 가졌는데 한 방향으로만 나가나?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프리 파티클이면 포톤이든 전자든 프리 파티클이면 나가면 모멘텀의 크기만 같으면 프리 파티클의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하면 모멘텀의 크기만 같으면 방향이 어디라도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죠. 그러니까 그때는 에너지만 지정을 한다고 해서 이 스테이트를 정확하게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운동량의 범위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흡수할 때는 어떻게 되냐? 흡수할 때는 딱 한 상태로 가지 않냐? 그렇지만 그때 흡수할 때는 이게 뭐냐면 주위에 있는 퀀텀들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흡수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라도 방향이 아주 다른 곳에서 오는 퀀텀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 그런 걸 좀 근데 우리 이미션으로 생각하면 파이널 스테이트의 그 퀀텀이 컨티뉴엄 스테이트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생각하기 쉬우니까 우리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나오는 게 프리 파티클로 나온다 그러면 K가 M으로 갈 때 어떤 특정한 모멘텀이 있으면 마지막 상태에 요 에너지 EM을 가지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더해줘야 된다 이거야. 더해주는 게 우리 적분에 해당되고 그 적분에 해당되는 거를 요 델타 펑션이랑 같이 결합을 하면 델타 펑션이 없어질 거라는 거죠. 오케이. 아이디어는 그래. 그래서 그러면 우리 나오는 파이널 스테이트가 주어진 에너지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 운동량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량 공간에서 어떤 한 점이 그 상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운동량이 어떤 걸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하죠. 페이스 스페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페이스 스페이스를 고려해야 돼. 페이스 스페이스 어떻게 하냐? 먼저 프리 파티클링. 일반적으로 꼭 이렇게 이미션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파티클을 페이스 스페이스에서 기술할 때 프리 파티클인 경우 프리 파티클을 기술하는 게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건물에 불 났을 때 밖으로 전부 다 나갔을 때 어느 학생이 나한테 프리 파티클을 어떻게 기술하냐고 물어봤는데 그 프리 파티클은 아주 아이러니컬해요. 왜 아이러니컬하냐? 프리 파티클은 사실 제일 간단한 입자죠. 카이네틱 에너지가 Em분의 P 스퀘어고 역시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운 걸 보면 리니어 모멘텀과 프리 파티클의 해밀토니안이 서로 커뮤트하기 때문에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으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플레인 웨이브로 쓸 수 있어요. e to the ipx 나누기 e to the ikx, e to the 마이너스 ikx로 쓸 수 있죠. 좋아. 아주 좋아.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웨이브 펑션은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역학에서 웨이브 펑션을 그거의 절대값의 제곱이 probability density라고 해석을 해서 모든 게 스퀘어 인테그러블한 웨이브 펑션만이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함수인데 의미가 있는 웨이브 펑션인데 프리 파티클의 웨이브 펑션은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지 않아. 가장 간단한 입자가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입자죠.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지 않는 웨이브 펑션에 속하죠. 그럼 어떻게 기술하냐? 기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제 프리 파티클이라고 하지만 그런 싱글 프리퀀시가 아니라 우리가 파티클이 있어도 프리 파티클이라도 여기 있을 확률이 로컬라이즈가 돼 있으니까 로컬라이즈가 됐다는 거는 여러 프리퀀시가 섞인 웨이브 패킷으로 기술하자는 거죠. 웨이브 패킷으로 기술, 그게 제일 물리적으로 실제 물리적인 상황과 제일 맞죠. 입자가 요 근처에 있으면 여기에 피크가 있는 웨이브 패킷으로 웨이브 펑션을 기술해. 비록 플레인 웨이브지만 섞어서 더해서 무한대에서 디스트럭티브 인터페어런스라고 여기만 있게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스퀘어 인테그러블 하죠. 그럼 웨이브 패킷을 가지고서 기술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웨이브 패킷이 그럼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를 가지고 기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우리 이게 가장 그럴듯하죠. 두 번째는 프리 파티클의 경우에는 프로버빌리티를 묻지 마라. 왜? 여러분들도 1학년 때 일반 물리를 배울 때 파동을 배울 때 파동이 진동수가 하나인 파동. 그럼 그 파동이 어디 있는지 아냐? 파동이 전 공간에 퍼져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있는 거는 물리적이지 않은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묻지 말고 자유입자의 경우에는 probability density를 묻지 말고 이게 단위 시간당 입자가 몇 개 지나가나 하는 플럭스를 가지고 생각하자. 다른 걸 묻지 말고 웨이브 펑션이나 probability를 묻지 말고 플럭스만 가지고 생각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원디멘셔널 포텐셜 웨어를 할 때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나 리플렉션 코에피션트를 계산할 때 플럭스를 가지고 계산했어요. 프리 파티클인데 플럭스를 가지고 계산한 거예요. 플럭스는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양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는 스캐터링을 배울 때도 플럭스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 웨이브 패킷이나 이 플럭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또 있지만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 그러지 말고 프리 파티클을 박스 안에다 집어. 그래서 박스 안에서는 플레인 웨이브야. 박스 바깥에서는 0이야. 근데 이 박스가 그럼 얼마나 크냐? 꽤 커. 그 다음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왜냐면 우리 실험실 있으면 실험실 안에서는 플레인 웨이브고 바깥에는 0이야. 우리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역시 전 공간에서 플레인 웨이브를 잘
슈퍼포지션을 해서 바깥에서는 0이 되고 안에서는 사인 웨이브가 되도록 만들면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그렇게 해서 만들면 여러분들이 인피니트 원 디멘셔널 포텐셜 웰처럼 그러면은 웨이브 펑션이 혹은 아이겐 펑션이 이제는 바운드 스테이트, 이 안에 바운드 스테이트이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피직스는 상자보다 아주 작은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L을 계산한 다음에 L 혹은 상자의 크기를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문제는 뭐냐면 웨이브 펑션에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상자의 크기가 들어와요. 상자의 크기가 들어와요.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 제일 계산하기 쉬워. 우리가 아는 박스에다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 다음 같은 세 가지 방법 중에 페이스페이스에서 그럼 나가는 걸 큰 박스 안에 넣고 나오는 페이스페이스 큰 박스 안에 넣고 그럼 당연히 그 안에 박스의 사이즈에 대한 의존성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트랜지션 레이스 박스가 아무리 크나 작으나 상관이 없죠. 박스가 물론 아주 작으면 원자 크기 정도 되면 박스 크기에 의존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상하게 전문 용어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직스는 바운더리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예를 다시 말하면 우리 지구상에 일어나는 일은 우주의 저쪽 끝에 있는 곳에서 이 입자의 파동함수가 어떤 값을 가지느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산을 가운데 중간 단계로 상자 크기를 집어넣어서 페이스페이스를 계산할 땐 상자 크기의 의존성이 나와서 굉장히 불편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물리적인 답, 예를 들면 트랜지션 레이트 같은 건 계산할 때는 그런 모든 것들이 각각에서 나오는 것에서 그런 상자의 크기에 대한 의존성이 전부 다 상쇄돼서 상자 크기에 의존하지 않는 답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한 거예요. 만약 상자 크기에 의존하면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망쳤어. 다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프리 파티클을 다루는 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말한 마지막 방법, 사실은 플럭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즐거운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면 박스 안에다 넣고 박스 안에다 넣을 때 이제 그러면 바운더리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아무렇게 잡아도 되겠네. 그러면 요즘과 같이 현대인은 결정장애가 있는데 아무거나 잡으라 그러면 뭘 잡으라는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냐면 나는 인피니트 포텐셜, 상자 바깥에는 인피니트 포텐셜 웰인 걸로 잡을까.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웨이브 펑션은 바운더리에서 0이 되면 돼. 다른 게 있나? 피어디오닉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죠. 이쪽에 있는 값이랑 반대쪽에 있는 값이 같으면 돼. 이게 피어디오닉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겠죠. 물론 연습 문제 숙제에서도 하겠지만 피직스는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하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상자의 크기, 바운더리 컨디션에 인디펜던트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페이스페이스로 우리 어떻게 다룰 건가를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